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계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지금까지 계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셨던 모든 분들, 또 지금 계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이 수업 꼭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명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수업은 3부로 제가 나눠서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3부로 나눌까 하는데요, 1부에서는 계명을 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어떤 분들이 계명을 하게 되는지, 계명을 또 해야 하는지,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계명을 했을 때 어떠한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는지, 또 그 효과는 어떤 것인지, 그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그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쉽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가르쳐 드리도록 할 거예요. 또 3부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가정법원에 가셔서 하는 모든 계명 절차, 그 절차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내가 이름을 짓기가 어렵겠다,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올바른 제대로 된 학식이 있는 그런 전문가를 고를 수 있는 그 방법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계명을 하는 케이스예요. 또 계명의 효과입니다. 계명을 하시는 그런 케이스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과 계명에 관해서 상담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 이름이 어감상 안 좋다, 또 너무 흔하다 라고 하셔갖고 계명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적극적으로 계명을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겠죠. 여자 이름 중에서는 점자, 순자, 말자 이런 이름, 그죠? 또 흔한 이름으로는 영숙이, 진숙이 이런 이름이 있겠죠. 남자 이름 중에는 나세균, 김치국 이런 이름이 있겠죠, 그죠? 이런 이름을 가지신 분들은 계명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름이라는 게 참 특이하게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내가 사용하는 것보다 남들이 나를 불러주는 경우가 훨씬 많고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게 별 표가 안 나는데요, 성장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는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요, 내 이름을 남들이 부를 때 불편함을 느껴요. 내 이름이 부르기가 어렵다든가 꺼린다든가 또는 무슨 안 좋은 소리 같다 이렇게 됐을 때요, 남들이 내 이름을 부르는데 굉장히 미안해하고 어려움을 느끼게 돼요. 만약에 내 이름이 예쁘고 멋있다면 남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분 좋겠죠. 듣는 나도 기분 좋겠죠. 이것이 이름의 효과입니다. 이름의 첫 번째 효과는 남들이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내가 기분 좋고 남들도 부르기 좋고 하는 게 첫 번째 효과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계명을 하시는 게 맞겠죠. 왜? 나를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나.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계명을 생각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이 경우가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또는 여러분들이 어디 철학원이나 장명원을 방문을 했는데 그 원장님이 여러분들에게 또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이름이 안 좋아서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는 계명을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셔서 계명에 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대한민국에는요 약 60만 곳 정도의 장명원과 철학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그런 숫자예요. 또 이 성명학에 관한 학설도요 200여 가지가 넘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같은 전문가들도요 이것을 다 맞춰서 이름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전문가들은요 공인된 학설만 인정을 해요.
그 공인된 학설들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소리오행입니다. 물론 소리오행 안에서도 몇 가지 학파들이 있어요. 그 학파들은 제가 소리오행 편에 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하세요. 이 소리오행은 조선시대 한의학에서 청음이론이라는 그 이론을 그대로 차용해 와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의학의 근본이 된 원리가 있으니까 이 소리오행은 공인된 학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삼원오행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원리고 사상인 천지인 사상을 근본 원리로 해서 만들어진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 사용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삼원오행 역시도 공인된 학설로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으로요, 자원오행입니다. 자원오행 역시도 조선시대의 모든 이름들이 자원오행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근거 기록들이 너무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자원오행 역시도 공인된 이론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아요. 다음으로 수리오행입니다. 수리오행은 일제 때 일본에서 가지고 들어온 왜곡된 학설 맞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철학원 원장님들이 이 수리오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이름을 수리오행에 맞춰서 짓지 않게 됐을 때 다른 곳에 가서 감정을 하게 되면 그 이름 나쁘다 소리를 할 수 있겠죠. 괜히 비싸게 돈 주고 지었는데 나쁘다 소리 들으면 좋은 건 이유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리오행도 맞춰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 네 가지는요, 공인된 학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당신의 이름에는 불용문자가 들어가 있어서 명이 짧으니까 이름 바꿔야 된다. 불용문자 설령. 또 당신의 이름은 좌우가 한자가 똑같이 나뉘게 돼서 이 이름을 쓰게 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분파 이론설. 또 당신의 이름은 호흡이 내뱉는 호흡만 있어서 이 이름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호흡설요. 또 당신의 이름은 상극의 이름이니까 나쁘다, 상생의 이름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상생상극설요. 이 원리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나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나오셔도 됩니다. 그런 이론들은 공인된 학설이 아닐 뿐더러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그런 이론들입니다. 물론 인터넷에 보면 뭐 불용문자가 어떻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불용문자 쓰는 모든 분들 중에 그죠? 거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하나도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내가 내 이름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요, 내가 내 이름에 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고, 물론 다른 곳에 가서 물어보는 것도 괜찮겠죠. 판단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개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케이스는 개명을 적극 권해드리는데, 두 번째 케이스는 몇 번 물어보고 다른 곳에서 알아보고 그래서 고민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명의 효과에 관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름이라는 것이 내 삶에 100%의 효과가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내 이름이 내가 타고난 기운에 맞게 됐을 때 내 삶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 그것은 어김없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런 논문도 나와 있어요. 내 이름이 내 타고난 기운과 맞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2배 반을 더 잘 살고 있다라는 그런 논문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소리학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그 사람의 건강과 관계가 됐다라는 그런 기록들도 또는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논문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이름을 갖고 있을 때 내 삶이 좋아진다는 것은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개명이잖아, 그죠?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사는 게 힘들어서 지금 당장 와서 개명을 하고 나면 뭐 한두 달 사이에 내 삶이 바뀌어지리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개명을 안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러한 효과는 없습니다. 20년 동안 30년 동안 청소 안 하고
쌓아놓은 그 먼지가 하루 이틀 청소한다고 깨끗해지겠습니까? 그죠? 이름이라는 거는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요. 어느 순간에 가면 내 모습이 그렇게 변해 있다는 거죠.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계명은 내 이름이 불려질 때 가치가 있고요. 직접 사용할 때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계명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이름만 바꿔서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한 효과가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은 계명에 관해서 고려해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내 삶이 먼 훗날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지금의 기운과 판단했을 때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지금 계명을 해서 훗날 내 삶을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계명을 하신다면 그런 분들은 계명에 관해서 고려를 해보셔도 맞습니다. 그러나 당장 어떤 변화를 원해서 계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절대 효과 없으니까 계명에 관해서 생각 안 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모든 우리 오행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오늘은 일부 계명을 하는 케이스와 그리고 계명의 효과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좋은 이름인지 나쁜 이름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